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19회 생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구입니다. 네, 주빌리입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어제 저녁 오후부터 시작했고 오늘 어제 오후부터는 좀 찬바람이 예. 불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이렇게 쌀쌀하더라고요, 날씨가. 네, 추웠어요. 네, 덕분에 저는 추운 날씨에 왔다 갔다 좀 하고 네. 그러다가 점심을 먹은 게 사실은 좀 체해갖고 네. 오후 시간 내내 하고 저녁을 안 먹어서 살은 빠질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가요? 살을 좀 더 빼갖고 좀 더 네. 날씬해져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도 여러분과 재미있는 사진 얘기, 네. 유익한 사진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이렇게 채팅방에들 보면은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네. 저희가 주빌리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다 보니 30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예고는 해드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것들이 올라오는 대로 가능한 그쪽 부분들을 다 소화를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편하시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평상시에 저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사진 이야기들, 또 사진에 관한 궁금한 점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빌리님이 먼저 좀 네. 질문을 하시고 가시죠. 네, 제가 그러면은 첫 타자로 우리 항상 그랬죠, 주빌리님. 예. 항상 하셨죠. 우리가 선생님하고 지난주에 그 50mm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이제 올림푸스를 쓰고 있지만 네네. 그러면 50mm를 이번에 본격적으로 써보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쭈고 싶은 겁니다. 네네. 이왕쯤 한번 사진을 좀 진지하게 찍어봤으면 좋겠는데 50mm 가지고. 네. 근데 특성상 디카가 참 편하게 찍을 수는 있지만 네네. 이렇게 좀 집중하는 몰입도가 좀 이렇게 어쩔 때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쉽게 찍고 처음에는 좋았다 그러지만 그 사진을 그냥 뭐 SD 카드에다가 그냥 계속 보관해 놓기도 하고 컴퓨터 어느 한 구석에다가 그냥 계속 그 사진이 그냥 있기도 하고 네네. 뭐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한번 필름 카메라를 사서 필름을 실제적으로 집어넣어 놓고 50mm를 껴서 그거는 찍을 때마다 돈이지 않습니까? 찰깍찰깍 할 때마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디지털보다 뭐 일단은 그렇죠. 돈이 들겠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좀 진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사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했는데 네네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이제 어떤 용도로 이제 쓰느냐인데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필름 카메라를 주변에서 쓰시겠다면 어떠냐고 이제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자, 그런데 저는 만약에 필름 카메라를 쓴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좀 해라. 그러니까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왕 할 거면 이왕? 칼라 필름이 아니라 흑백 필름을 좀 써보고 네. 흑백 필름을 현상해갖고 여건이 된다면 네. 암실 작업까지 좀 해보면 어떨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권해 드려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뭐 필름으로 찍어갖고 현상을 맡겨서 네. 보통 맡기게 되겠죠. 네, 또는 칼라 필름으로 찍어서 현상도 맡기겠죠. 네. 그렇게 해갖고 스캔을 받는다는 것은 디지털화가 되는 거랑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네네. 네. 그래서 칼라 사진은 자기가 현상은 뭐 현상 속에서 하면 되는데 네, 인화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죠. 칼라는 네, 시스템들이 방대해지니까. 네, 근데 흑백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인화할 수가 있거든요. 네. 현상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요즘은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현상 인화 장비들이 굉장히 또 싸요.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싼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구하기가 쉽진 않은데 구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네. 것들이 굉장히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집안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고 네, 또는 사무실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공간에 여유가 좀 있다면 네, 암실을 하나 만들어서 현상하는 거 그거를 직접 프린트하고 네. 그랬을 때의 그 느낌 자체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디지털이랑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디지털 시대에 갑자기 너 왜 필름 얘기를 해? 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들을 다니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오신 거고 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겠죠. 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의외로 필름에 대한 그거를 접했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오히려 필름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암시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제가 몇 군데를 가르쳐 줘요. 네. 가르쳐 주고 거기 가서 일단 배우고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면은 네. 뭐 개인 교습을 받아도 좋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네. 저한테 와도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보면 네. 필름 카메라가 예전에는 디지털이 이제 활성화될 때는 네. 주춤해 갖고 필름 카메라들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죠. 네. 저렴하게 떨어졌죠. 네. 근데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저렴한 편에 속하긴 하는데 네. 팔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양이 많아진 거죠. 아, 현재. 네, 그렇다면 필름을 하는 인구가 계속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옛날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도 디지털도 쓰고 필름도 쓰고 있지만은 네. 한 번쯤은 접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주빌리님이 네. 쓰려고 그러는 거는 이제 50mm를 저기 필름 카메라에다 써갖고 뒤에 액정 보고 네. 뭐 이런 부분들보다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피사체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예.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럼 제가 갖는 생각이 좋은 저는 생각이네요.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네네. 근데 이왕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일단은 처음부터 뭐 확대기 사고 뭐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 네. 흑백 사진을 좀 필름을 넣고 찍어 보시고 네. 그거를 현상하는 거는 정말 돈 얼마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선상 탱크하고 릴하고 약품 네. 몇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암실도 네. 필요 없어요. 그건 암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해서 현상이 나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필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나 이렇게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은 네. 사진을 즐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디지털은 바로바로 보고 그러니까 어떤 기다림에 대한 설레임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없습니다. 필름은 그런 설레임도 아. 굉장히 사진을 하는 설레임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예. 자,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선생님, 그 조 질문 하기 전에 네. 하나 더 네,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언제 한번 남대문 같이 나가셔야죠. 뭐 충무로 가도 되고 남대문 충분히 가도 가도 되고. 되고. 예. 카메라를 이제 뭐 살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즘 네. 아주 그 비싼 카메라 네. 안 사도 50mm 하나 꽂아서 산다고 사신다고 그러면 네. 아마 한 30-40만 원 아니면 쓸만한 거 충분히 구하실 수 렌즈까지 있어요. 합쳐서요? 그럼요. 그 정도면 충분히 브랜드는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뭐 오케이. 상관없어요. 니콘 사도 되고 캐논 사도 네, 되고 네. 뭐 미널타 사도 되고 네. 뭐 그런 거 아무거나 사도 크게 문제 없어요. 이게 아주 고급기가 아닌 이상은 한 네. 40만 원, 30-40만 원이면 깔끔한 거 하나 사갖고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재밌을 수 있어요. 대신에 네. 현상까지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도와드릴 네, 테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네. 용화아우리님이 저에게 50mm는 스냅과 인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필름을 현상하고 스캔을 하면 사진관마다 색감이 다 달라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표준 데이터가 있어요. 사실은 스캔까지는 전 모르겠어요. 네. 스캔은 이제 장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색감이 다 다르다라고 보니까 칼라 네거티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진관마다 사실은 그 약품들이 있잖아요. 네. 약품들을 오염되면은 갈아줘야 돼요. 아하. 그런데 네. 그 약품들을 자주 갈아주는 데가 있을 거고, 아, 그래요? 자주 안 갈아주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게 돈이기 그것도 때문에. 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그거를 자주 싹 갈고 해야 되는데 네. 보충제 같은 걸 보통 넣어갖고 쓰거든요. 그래요? 요즘도 그럴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예. 때는. 그래서 뭐 사진관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가능하면 흑백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네. 얘기가 그런 거예요. 흑백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항상 정확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다면 네네. 정확한 그 사진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85mm로 또 질문이 85mm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최대 개방에서 너무 아웃포커싱이 돼요. 얼굴 반이 날아가 반이 버린다. 날아. 뭐 아수라백작 되는 거죠.
한쪽은 최대 개방으로 찍을 때 노하우가 있을까요? 조이면 최대 개방으로 찍으면서 그건-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네. 그러냐면은 피사계 심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예. 최대 개방에서 찍는 거는 그렇게 유익하진 않죠. 첫 번째 그렇죠. 저렇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피사계 심도 안에 들어오게 초점이 들어오게 맞출 거냐 네. 그 부분을 계산을 하셔갖고 조리개는 어느 정도 조여줘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카메라 피사계 심도 미리 보기 버튼 또는 프리뷰 버튼이라고 그러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오는 게 보이겠죠. 네. 그걸 활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번 50mm나 렌즈 이제 광학 시간에도 자주 얘기를 해드리지만 모든 렌즈는 개방해서 수촬량이 많아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방해서 쓰는 건 그렇게 권해드리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최대 개방으로 찍을 때 노하우가 있는 건 없어요. 조리개를 조이셔갖고 조여야죠. 맞춰주는 범위까지를 맞춰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네. 조리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콘 FM2 좋나요? 주빌리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니콘 FM2가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거 아닙니까? 니콘 FM 그러면 벌써 그래도 많이들 썼던 거 아닌가요? 네. 니콘 FM2 카메라는 이제 저희 사진 통장에서도 방송을 한번 해드렸고요. 네. FM2는 중국기죠, 중국기. 중국기. 그러니까 FM2는 완전 기계식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어도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죠. 노출계만 빼고. 네. 노출계는 어차피 전자기 때문에 되고 조리개 우선이나 프로그램, 셔터 우선 이런 건 지원을 안 해주고 네. 매뉴얼로 온리 네. 오로지 수동으로 다 조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날씨가 추운 지역이라든가 네. 그런 데서는 작동하기가 유리하고 대신에 디지털 카메라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한 점들이 있겠죠. 모든 것들을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FM2의 내구력은 어느 정도냐 네. 라고 보면은 니콘 FM2는 이제 셔터막이 엉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그거 외에는 크게 문제나 될 거는 없고 네. 내구력으로 따진다면은 니콘 F2 네. F2 쪽이 이제 고급 기종에서는 F2가 이제 네. 그 고급 기종이고 내구력은 더 좋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있는 거고 니콘 FM2가 후에 나왔죠. 네. 그래서 사서 써도 괜찮은 건데 저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아, 세 가지가. 초기에서 개량형이 된 거 있고 네. 그다음에 셔터막이 완전히 그 티타늄에서 벌집이죠. 네. 거기서 이제 알루미늄으로 바뀌면서 알루미늄 바꾸면서 민무늬막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리얼 넘버를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어느 거나 사도 근데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옛날에 기자 생활 하실 때가 네. 니콘 FM 뭐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F4, F5, 아, 그때. F4, F5 제가 90년도니까 F4, 예. F5 예. 때죠. 네네. 그랬군요. 그다음에 F3 후죠. 제가 네. 이제 학교 다닐 때는 F3가 그때 이제 학교 다닐 때 F4가 발매가 됐죠. 학교 다니실 때. 제 2학년 때인가? 그때 발매가 됐죠. 88년도에 네. 발매가 됐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발매된다고 바로 들어오진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한참 그 현장에서 뛰고 그럴 때는 F4가 주력 기종이었죠. 그때가 이제 90년도 중반 정도가 되니까 중반, 후반 이렇게 그랬군요. 되니까. 네네. 예.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데요, 선생님? 필가 가격이? 그래도 싼 거예요. 그래도 싼 거예요? 네, 지금 싼 거예요. 그래도 싼 거고. 예. 아 오늘 주빌리님이 필름 얘기를 꺼내니까 오늘 필름 쪽으로 가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필름 쪽으로 가보네요. 뭐 가죠, 뭐. 예, 예. 뭐 해요. 괜찮아요. 네. 그렇죠. 와우리님 아까 네가티브 줄 거예요. 흑백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비싸요. 아, 선생님, 저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네거티브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음화. 음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흑백 필름 있잖아요. 네. 흑백 필름은 하얀색 피사체를 찍으면 네. 필름에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검은색을 찍으면은 필름에는 하얗게 묘사가 되죠. 아, 예. 그래서 빛을 인화를 할 때 네. 빛을 쏴갖고 검은색은 필름이 하얘야지 투과량이 많으니까 네. 여기 검게 되는 거고 네. 이 필름에 검어야지 투과량이 막아주니까 하얗게 네.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반전 반전. 그거를 음화
필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네거티브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그거의 예. 반대 개념인 필름이 포지티브가 있어요. 예. 보통 우리가 슬라이드라고 하는 필름. 예, 슬라이드. 우리 그거는, 옛날에 네, 돌리면서 봤던. 네네. 슬라이드. 그거는 예. 양화. 그건 또 양화. 양화라고 그러죠. 음화 양화. 그런데 이야. 이제 뭐 영어로 하면은 네거티브가 음하고 오늘 또 양화는 오늘 포지티브고. 되게 재밌는데요. 오늘 재밌으세요? 재밌는데 오늘. 그 포지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원래는 이 필름들이 용도가 달라요. 예. 네거티브 필름은 프린트를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필름이에요. 프린트요. 인화를 목적으로 예. 만들어서 콘트라스트가 조금 포지티브에 비해서 약하죠. 부드러운 묘사가 좀 가능하고 슬라이드 하는 이 포지티브 필름, 양화 예. 필름은 인쇄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인쇄.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또 환등기에 비춰서 보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네거티브 필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네, 네거티브 네. 필름에 비해서 콘트라스트가 강한 느낌이 있죠.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뭐 포지티브 필름, 슬라이드 필름을 갖고 인화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죠. 그 대신에 이제 현상력 자체가 틀리죠. 네거티브 필름은 보통 표준 현상력이 코다 거로 따진다면 네. C41 현상력이 표준 현상력이에요. 네. 그 다음에 포지티브는 E6 현상력이 표준 현상력이에요. 네. 약 자체가 틀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사진 배우고 막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네. 슬라이드 필름을 촬영을 해갖고 예. 45분 칼라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맡겨봐요. 어. 그러면 그게 칼라들이 파스텔풍으로 빠져요. 예. 근데 거기서 그거 알면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양분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E6 현상력하고 C41 현상력, C41, 네. C41이니까 C41, 네. E6, E6 현상력이니까. 네. 그렇게들 우리가 부르는데 그 현상력의 특성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런 기법도 있어요. 사실은 예. 사진에서. 그 현상력을 교체하는 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재밌네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예. 네. 그 다음에 와우리님이 이번에 FE2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FE2 카메라는 네. 저게 이제 FM2가 기계식이라면 네. 완전 기계식이라면 저 FE2는 전자식 카메라예요. 그러면 저것도 니콘인가요? 니콘이죠. 니콘. 그래서 저것도 보급형이죠. 예. F3 동생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FE는. 근데 저것도 FM2가 나오고 네. 1년 후에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FE2가. 네. 그래서 쟤도 건전지가 쟤는 네. 모든 셔터 스피드를 다 쓰기 위해서는 4,0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모든 셔터 스피드를 다 쓰기 위해서는 건전지가 있어야 돼요. LR44 두 알이 들어가거든요. 예. 1.5V, 1.5V 직렬로 들어가서 이제 3V로 쓰는 건데 네. 그 LR44 두 알을 있어야지 정상 작동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 LR44가 떨어졌을 때 네. 쟤도 비상 셔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만 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것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예요. 대신에 쟤는 조리개 우선은 지원을 해주죠. 예. 조리개.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FM2를 사든 네. FE2를 사든 나온 지 오래된 카메라들이잖아요. 네. 그게 미놀타가 됐건 뭐 캐논이 네. 됐건 네. 어떤 카메라든 간에 뒤에 필름을 넣는 뒷뚜껑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열었을 때 보면 거기 차광 스폰치가 돼 있어요. 네. 빛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게 돼 있는데 그 스폰치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삭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버홀이 돼 있는 카메라 네. 그런 것들을 사실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좀 해서 사시면지 그게 만약에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네. 아주 미세한 빛이 셀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FM2나 FE2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 더 오래된 카메라는 아무래도 회로 네. 전자 쪽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선 뭐 대단한 회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필름 카메라에는 뭐 TTL을 해준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좀 삭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니콘 카메라 FM2, FE2가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필름 카메라 시절 때는 니콘이 좀 강세예요.
아, 필름 때는요? 그럼요. 예. 그때는 캐논의 판매량하고 니콘의 판매량하고는 차이가 많았어요. 아, 지금의 차이하고는 또 달라요. 네. 그래서 니콘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을 때고 기계 바디는 니콘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니콘 바디들이 굉장히 좋았을 시절인데 그렇군요. 지금에 와서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은 FM2, FE2, F3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권해드릴만 한데 네. FA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니콘에. 네. FA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한번 해드렸는데 네. 니콘에서 비운의 카메라예요, 그게. 아, 비운의 카메라. 그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전자적으로 네. 굉장히 앞선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32분할, 64분할, 128분할 해고 노출 측정을 해주잖아요. 네. 걔가 최초의 5분할 측광을 지원을 했어요, FA가. 그랬군요. 그런데 그 카메라가 비운의 왜 카메라냐면 네. 계속 만들어지질 못하고 중간에 사라지게 돼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게 이제 좀 문제점들이 하나씩 좀 나왔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제점이. 그게 워낙 기능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네. F3 판매에 위협을 주는 거죠. 그래요? 근데 내구력은 분명히 F3가 좋은데 그게 기능들이 네. 타고나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빨리 단종시키길 잘했던 건 뭐냐면 네. 지금에 와서 FA는 사실 때 정말 조심해서 사셔야 돼요. 문제가 많이 생긴다. 하자가. 안에 그 배선 전자계통에 문제들이 있어갖고 셔터 스피드 쪽에 에러가 많이 뜬다거나 그렇군요. 그런 쪽에서 에러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가능하면 FA는 콜렉션용이 아니라면 아니라면. 실사용기로 구입하는 거는 좀 저는 권하고 싶진 않다. 중요한. 권하고 싶진 않다. 예. 그럴 바에는 그냥 FE2를 사라. 예. 조금 기능은 떨어지더라도 FE2를 쓰고 음.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더 있다 그러면 F3를 사라. 그게 속 편하다. 네. 근데 F3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모니터 노출본의 액정에 조금씩 먹이 들어오죠. 그런데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요? 네. 예. F3는 워낙 많이 팔린 카메라이기 때문에 부품들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도.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돌문세븐님이 세운상가 수리소에서 F2가 정말 명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약간 장인 느낌이 없어진다고.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F2 근데 그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네. 좀 돌아가 보면은 네. 왜 그러냐면 F2가 70년대 만들어지거든요. 집중적으로. 예. 70년대 초반부터 10년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때는 일본 카메라 메이커들이 네. 독일 카메라 메이커를 앞서가려고 굉장히 모든 거를 쏟아부을 때예요. 그 당시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카메라 이건 메이커 불문하고 니콘이든 캐논이든 네. 뭐 미놀타든 메이커 네. 불문하고 돈 생각 안 하고 카메라를 만들 시기예요.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네. F3 때까지. 네. 80년대에 만들어지니까. 독일을 잡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역전을 시키죠. 실제로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라든가 예. 실제로 열어보면은 달라요.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이라든가 만듦새라든가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썼구나. 그게 F3까지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선생님, 그럼 독일에 그럼 무슨 제품이라는 게 있었나요? 뭐 그 당시에는 그쪽에서는 라이카라든가 네. 콘탁스라든가 이런 카메라들을 썼겠죠. 그랬구나. 그게 세계적 그 카메라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 카메라가 알려진 계기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약간 얘기한 것 같은데 6.25 때 더글라스 덩컨이 니콘 카메라를 쓰거든요. 바디를. 예. 그래갖고 그게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나가면서 니콘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랬군요. 그 다음에 독일 카메라들은 아무래도 비쌌죠. 네. 지금에 와서는 일본 카메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카메라 쓰는 수요도 많지 않았고 비싸도 독일 카메라들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그거를 막 쫓아갈 때 기술적으로 막 쫓아가고 렌즈의 기술이 쫓아가고 바디의 기술이 쫓아가고 그랬을 때 그런 거고 그랬을 때 일본의 카메라 메이커들이 메이커 불문하고 전력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전력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물론 남기겠지만 최소한의 지근그칠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만들 때. 그때 나왔던 카메라가 F2, F3, F, 캐논의 뉴 F1, 펜탁스의 LX, 저 펜탁스의 또 스포트매틱 초창기에 그런 카메라들은 굉장히 좋죠. 어떤 카메라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까진 니콘은 굉장히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다. 캐논 F1은 까진 니콘이라는 거는 이게 겉에가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기스나고 이런 거 굉장히 아름답다. 그 다음에 뭐
캐논의 F1은 망치보다 튼튼하다. 그래요? 네, 미놀타는 그다음에 저기 뭐 콘탁스는 이제 독일 거였지만 예. 콘탁스는 전자공학의 결정체다. 이야. 라이카는 영국의 롤스로이스처럼 네. 시대가 변해도 그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야, 멋있는 얘기네. 그것도 다 외우고 계세요, 선생님. 그다음에 미놀타는 지금까지 말한 거의 모든 예. 총합체다. 이야, 멋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멋있네요. 그래서 한때는 일본에 있는 카메라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야. 바디는 니콘이고 렌즈는 미놀타다. 이야. 근데 거기서 말하는 미놀타라는 것은 지금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블로그? 네. 거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미놀타가 아니라 로코르긴 로코르인데 미놀타 CL이나 CLE에 맞았던 M 로코르죠. 네. 거리 견도시 했고요. 이제 그래서 미놀타하고 라이카하고 기술 제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디 기술을 SLR 카메라, 네. 거리 견도시 카메라 M6나 이런 카메라가 네. 아니라 SLR 카메라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네. 펜타프리즘에 있는 카메라는 미놀타가 좀 지원을 하고 렌즈 기술을 이제 라이카에서 받고 그렇구나. 그러고 시대가 있죠. 제가 방송했던 거에 다 나와요. 예. 자, 또 원승깨비님이 쌤, 저 이제 왔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와우리님이 선생님 FD 2035mm 렌즈는 풍경용인가요? 광각 줌렌즈의 주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FD 20에서 35mm? 2035 저게 이제 지금 캐논 쓰시는 분들 네. 1635 쓰시죠. 네, 1635가 있죠. 네, 그거의 족보를 보면 족보를 렌즈 보면 족보를 보면 FD 그러니까 수동용 렌즈 캐논의 수동용 렌즈에 2435 3.5 L렌즈가 있어요. 예. 2435 3.5 23에 35 네네네네. 그 다음에 나온 게 FD 2035 3.5 L렌즈예요. 그 다음 족보가 뭐냐면 이제 EF로 넘어가죠. 네. 디지털로 오기 전에 필름 카메라에서도 예. 그 오토포커스가 되는 EF가 넘어가면서 EF 2035 2.8 L렌즈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635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2.8. 그렇군요. 그 족보로 따지면은 지금 2035를 쓰는 개념으로 쓰시면 되는데 FD 시절에 저 2035 렌즈는 명렌즈예요. 와, 그렇습니다. 저거 그 당시에 중고 네. 새 거는 뭐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중고 깨끗한 게 있으면 보통 8, 90만 원에 샀어요. 그 당시에요. 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야,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8, 90만 원, 80만 원, 90만 원. 그 당시에 F3가 깨끗한 게 80만 원에 걸어질 때니까 아하. 굉장히 비쌌던 예. 렌즈인데 지금 저거 얼마 정도 주면 사면 깨끗한 거 한 40만 원 줘놓으면 사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 렌즈는 사실은 필립 뉴 F1이라든가 캐논의 T90의 FD 렌즈를 쓸 수 있는 그런 마운트가 맞는 캐논 필름 카메라가 있다면은 저 렌즈는 굉장히 좋은 렌즈예요. 써봐야 된다. 저거는 사용하면 후회 없어요. 저 렌즈는 정말 잘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정렬돼 있다. 깔끔하게 정렬된 렌즈라 저도 저거 예전에 캐논 뉴 F1 쓸 때 저거 주력 렌즈로 저거 하고 802에 F4L 렌즈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FD 수송이죠. F4예요, 4. F4L 렌즈 그것도 꽤나 썼었죠. 그럼 저분은 지금 풍경용인가요? 했는데 풍경용으로 보통 많이 쓰죠. 많이 쓴다. 인물로 쓸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원근감이 너무 과장되기 때문에 그런 건 주로 안 쓰게 되고 아무래도 풍경용이라든가 뭐 다큐멘터리 쪽도 쓸 수 있죠. 또는 심상사진 쪽에서도 많이 쓸 수 있죠. 심상사진 쪽에서도. 선생님, 심상사진이란 건 뭐? 이거 얘기 길어지는데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그냥. 검사 아니 이건 얘기 너무 길어져. 그 검색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면 좀 대충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쓰는 거니까 어떤 렌즈든 간에 어떤 용도라고 딱 박혀 있진 않아요. 그러겠죠. 다 이렇게 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런 거죠. 또 뉴 F1, F3는 캐논의 뉴 F1, 니콘의 F3는 황동이 살짝 보여야 더 이쁘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까진 F3는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다고. 제가 예전에 F3를 쓸 때는 정말 그 까진 모습이 사람들이 보면 또 그럴듯해 보이잖아. 쟤 뭐 대단한 애가 찍기도 보이고 카메라는
사실은 외관이 네.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까지고 그러면 찍히고 그러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값 확 떨어진다고 큰일 나죠 요즘. 그런데 황동이라든가 예. 알루미늄으로 된 거나 메탈 재질로 된 것들은 네. 까지면 까질수록 사실은 멋있어요. 아, 멋있고 또 카메라를 굳이 우리가 네.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다룰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카메라를 10년, 100년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하나는 디지털 카메라는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쓸 수 있는 카메라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술의 진보가 너무 빠르고 네. 그 다음에 아나 전자장비들이 너무나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랜 세월을 갖진 않아요. 그런데 뭐 라이카 M3 같은 경우는 지금도 쓰는 거고 그 전에 라이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더 쓰거든요. 네. 오버를 해갖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카메라의 필름 카메라가 사실은 우리가 시대의 옛날이라고 옛날을 회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기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카메라다운 건 사실 필름 카메라들이 카메라다워요. 어떤 오버를 해서 다시 끌어올려 쓰는 수 있는 네. 거. 편리성에서는 떨어지죠. 지금의 디지털보다. 하지만 디지털이 나쁘다, 뭐 필름 카메라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필름 카메라를 안 써보신 분들은 그 매력도 한번 느껴보는 그런 것들을 저는 권면한다. 왜냐하면 사진 세계는 네. 사진 이 세계는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디지털도 있고 필름도 있고 또 풍경 사진이 있고 인물 사진도 있고 네. 또 과학산업 사진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흑백도 있고 컬러가 있듯이 어느 거 내가 하는 것만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네. 여건이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섭렵해 보는 것도 즐거움이다. 큰 돈 안 들거든요, 필름 카메라 사실. 그다음에 현상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인화하려면 이제 확대기가 있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건 조금 그런데 아마 현상까지 하시면 인화까지 하고 싶은 욕심이 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확대기 구입하는데 큰 돈 안 들어요. 네. 100몇십만 원? 그 정도만 있으면 다 갖출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꽤 비쌌던 장비들을 지금 다 쓰는 거죠. 와우리님은 남대문 가실 때 연락 좀 달라고. 돌문세븐님이 미놀타 X700은 플라스틱이지만 카메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볍고 맛이 좋습니다. 미놀타 X700도 잘 만들어졌던 카메라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예. 카메라도 당시에 캐논의 A-1, 네. 그 다음에 FE, 니콘의 FE, 네. 그 다음에 미놀타 X700, 저거 밑에 거 X500 이런 카메라들이 그 메이커를 대표하는 중국 기종들이었으니까 네. 굉장히 메리트 있는 카메라죠. X700도. 한국에서만 유독 저게 인기가 없었어요, 사실은. X700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줬거든요. 예, 그랬군요. 쟤는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렌즈도 이제 녹색, 네. 끝이 녹색, 끝조리가 녹색인 걸 사야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랬군요. 여러분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맨 필름 얘기하다 끝났네. 근데 왜 이렇게 재밌습니까? 오늘 저는 되게 재밌는데. 근데 이거 클릭수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몰라요. 또 이거 모릅니다. 이거 제목 뭐로 달아야 되지, 이거? 제목을 뭘로 달아야 되나?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저희는 우리가 클릭수가 높아지고 네. 어떤 걸 하려면은 새로 나온 카메라들을 개봉기 박스다, 리뷰다 이런 걸 해주면 클릭수가 높아가는 걸 저희도 알죠. 네. 저희도 아는데 그거는 또 다른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는 또 우리만의 또 매니아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좀 걸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클릭수가 좀 우리 그 방송이 좀 적고 그래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네. 그렇게 되면은 서로 소통하고 예. 뭐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도 하면 클릭수 올라가는 네. 거 알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 예, 네. 네. 올라가면 저도 좋죠, 뭐. 근데 가면 저도 그런 고민 사실 많이 해요. 예. 카메라 갖다 까고 이걸 해. 그런데 그러기에는 검증되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방송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EM1 X 그거 26일인가 발표할 것 같은데요. 예, 발표합니다. 예, 그래서 발표하고. 그거 하는데, 네, 그것도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EM1 X 네 한번 봐야죠. 네, 봐야죠. 일단은. 보고 네, 실물을 봐야죠. 보고 얘기해야지 뭐 네. 걔네가 주는 그 보도 자료, 네. 그 스펙 갖고 사실 떠드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그냥 정말 로드 테스트, 길거리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네. 계측 장비에도 물려보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검증 데이터가 이시 발표를 해야지. 예. 그냥 이거 뭐 써보니까 좋다. 이런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얘기하다가 15분 정도 하고 몸이 안 좋아서 갈까 했는데 사진 얘기하니까 저도 계속 떠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